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정말 시간 빠르죠, 송희 씨. 네네, 너무 빨라요. 2020년 됐다고 새해 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한 반 정도 지나갔어요. 네,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정말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춥지 않아서 그러는지 봄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집에 있는 아이를 보면요. 네. 아이 크는 걸 보면 좀 야, 이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네.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 있으니까 야, 빛의 속도로 진짜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 현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사진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아니 그 아기가 있으면요. 그 네네. 거의 휴대전화의 용량은 다 네. 아이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아내 사진도 없습니다. 아, 다 아이 진짜요? 사진. 아이와 함께 있는 아내 사진. 뭐 약간 이렇게.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서 아기상어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가죠. 틀려져 있어요. 정말 아빠의 힘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위대하다면 아빠의 힘은 강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게 행복이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 아닌 것 같은데. 네, 되게 눈 밑에 다크서클 엄청 진하게 졌어요. 행복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아, 예. 네네네. 네네. 안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찍어주고 있긴 한데 네네. 여러분도 오늘 뭐랄까요, 좀 꼭 사진 한 장 좀 맞아요. 남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남기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포맨의 My Angel. My angel, my angel, 나에게 내게 저 하늘이 주신 큰 선물, 내 맘에 잠든 예쁜 사랑. My angel, my angel, 나에게 내게 이 세상이 주신 큰 기쁨, 잘 자요 예쁜 나의 사랑.
서려오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죠. 결국 이렇게 잊혀질 그대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시간이란 아쉽게 멈추질 않네요. 그저 흘러가네요. 다시 또 겨울이죠. 늦었나봐 아름답던 내 생의 봄날을 가버리고 언제나처럼 또 겨울이 왔죠. 말없이 소리 없이 늦었나봐 남아있던 연민도 결국엔 얼어붙고 언제나처럼 흰 눈이 내리죠. 다시 돌아온 겨울이죠. 사랑이 또 그렇게 날 떠나가네요. 그저 잊혀지네요. 다시 또 겨울이죠. 늦었나봐 아름답던 내 생의 봄날을 가버리고 언제나처럼 또 겨울이 왔죠. 말없이 소리 없이 늦었나봐 남아있던 연민도 결국엔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한뼘 초대석은요, 남과 북의 사이가 뭐랄까 좀 한뼘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초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말이죠, 이 재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평화의 집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 그 밑에 경계선이 진짜 뭐랄까 좀 딱 한 뼘 차이가 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도 그때 이제 생중계로 봤는데 네. 정말 그 딱 한 뼘 차이에서 넘어왔다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쪽 관광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까지 확산이 되면서 10월 1일부터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중단되기 전 막차 타고 판문점 관광 다녀온 20대 대학생 양지원 씨가 나와주셨어요. 지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한뼘 사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화통일을 너무 원하는 23살 양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9월 28일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판문점 다녀왔습니다. 네. 아, 진짜요? 혹시 근데 거기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게 4월 27일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네네. JSA 안에서 비무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총을 내려놓기로 네네. 결정을 해서 그때 이후로 2019년 5월 1일부터 민간인들에게 개방이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와, 기억나요. 신기하다. 예, 그때 막 초소도 같이 폭파시키고 네, 맞습니다. 막 그랬던 상황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네요. 아, 예. 저는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데 너무 가고 싶거든요. 아니 북쪽 분들은 거기 판문점 못
들어갑니까? 아예? 일반 분들은 못 들어가요. 뭐 관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광객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관광객은 있어요. 판문점 관광객은. 이제 판문점 관광객은 외국인들 위주로 가고요. 아. 북한 주민들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 또 대한민국에 왔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 가고는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왜 무서워요? 다시 잡혀갈까봐? 네. 뭐.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총과 총을 내려놓은 상태로 이제 오히려 그게 더 평화롭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판문점이 개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 맞아요. 관광객만 이제 허용이 된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음. 뭐 사람들도 모으고 우리 학교 네네. 학생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아, 같은 대학교 학생들. 네, 맞습니다. 음. 국민대 네. 다니고 있는데. 진짜요? 네, 저희 학교가 한 8개 정도 건물이 있는데 네네. 한 달 동안 진짜 포스터를 얼마나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대단하시다. 모아서 갔다 왔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예. 그러면 이제 혹시 몇 명 정도 갔다 오셨어요? 이제 제한 인원 채웠고 그리고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 40명 넘게는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네, 동아리도 반 정도 오고요. 개인 참가자도 한 반 정도 오는데 정말 통일을 그냥 관심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네. 진짜 원하고 한번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수준의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신기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 보고 니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가끔씩 봐갖고 그래서 과연 통일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관심 있을까라고 저는 진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주변 반응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결과도 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네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2년 전이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네네. 친구들이 대학교에 있던 상황인데 남북 정상이 3번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조금 관심을 그래도 요즘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오히려 관심을 이제 점점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 같아요. 주변에 그렇죠. 물어보면.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 항상 북에 대해서 나오는 게 네. 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좀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그런 쪽으로만 좀 뉴스가 보도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솔직히 통일되면은 대박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앉으신 황현희 씨도 대박납니다. 제가요? 북한 가면 완전 인기 짱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뭐 월북을 권유하시는 아니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통일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통일되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 또 그 1인 미디어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동네 고향 한 바퀴만 더 이렇게 보여줘도 그냥 뭐 조회수 100은 나오지 않을까요? 100만? 그 정도입니까? 네네. 이거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완전 문제인 것 고민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까 그 사람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지원 씨랑 나눠봤는데 맞아요. 이게 네.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일을 좀 해봤지만 이게 사람 모으고 뭔가 행동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단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뭐 하다못해 뭐 버스를 예약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인원을 정리를 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도 연락을 취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신청비도 또 받아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일단 판문점 갈 수 있는 그 경로는 뭐 국정원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데요. 신청비가 따로 딱히 판문점 가는 거에는 없어요. 입장료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예. 대신 이제 거기까지 버스를 대절을 해가야 되고 밥도 그렇죠.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그냥 그렇죠. 부수적인 예. 그런 게 드는 네네네. 거지. 저희 먹는 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안 들죠. 금강산도 19경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판문점에 그 위험한데 뭐 가서 번다라고 하더라도 뭐 먹어야지 보던가 말던가 하는 거잖아요. 임진각 맛집 갔다 왔어요. 우와. 그쪽 가면은 네. 또 뭐 이 청국장 이런 거 유명한 데 있어요. 맞아요. 아바이 예. 순대도 있던데. 예. 역시 아시네요. 와. 저는 촬영 때면 다녀왔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빠 안 다녀본 데 없네. 둘다 다녀봤죠. 예. 근데 이제 준비할 게 엄청 많고 사람을 맞아요.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개인이 갈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는 추진 중이래요. 뭐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네네. 네,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 그 판문점은 정말 민감한 게 또 안보가 이제 걸려 있잖아요. 제일 민감하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그 신원 조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죠. 네, 그런 또 신청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사실
거의 안 될 뻔했어요. 왜 무슨 그러니까 일이 일단 있었어요? 경쟁이 치열해요. 엄청 치열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9월 28일 그러니까 9월자로 기행을 가려면 7월 1일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막 가기보다는 그 신원 조회 과정도 아무래도 거쳐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7월 1일에 이름부터 주민번호에서 막 정보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입력을 제가 난 다음에 그렇죠. 그 서명한 거 스캔까지 딱 넣어야 돼요. 그 작업도 해서 하여간에 한 2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연락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연락이 이렇게 잘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네네. 진짜 좀 이제 조금은 좀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 됐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뤄줬던 뭐 이유가 있나요? 뭐 못 들어가는 사유가 뭐 있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오리무리. 뭐 전과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들어가기 이게 힘들잖아요. 예.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판문점을 너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계신 탈북민들이 그쪽 안으로 못 들어간다. 군사 분계선 안으로.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딱 단체에서 이제 가는 것도 이제 신변 이제 담당 보호관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좀 개인들이 이제 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날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좀 네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지원 씨가 좀 이런 거 보면은 좀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완전 리더십 진짜요? 아니, 이거 짱인 것 같아요. 귀찮아서라도 못해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거. 맞아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이 약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뭡니까? 그러면? 판문점 기행 같은 네네. 다른 거는 되게 게을러요. 네. 판문점 기행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그냥 판문점 가고 싶어서 사람 모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뜻이 건 아니고, 있으니까. 네, 좀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이용했다. 이건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사실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측면에서 근데 사실 되게 절실한 게 교류더라고요. 남북 맞아요. 교류. 맞아요. 왜냐하면 남과 북 그 두 정상이 통일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정치적인 합의가 있게 된 원인이 바로 남과 북 그 주민들 국민들 그럼요. 간의 예. 그런 평화에 대한 그렇죠. 염원이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로서 그쵸. 대답을 맞아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평화 통일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가 사실은 국민이 되어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 속에서 사실 그 국민들이 그 남과 북이 서로 편견을 없애고 서로 하나라도 이야기 하나 더 해보고 술자리 가져보고 이런 교류가 완전.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교류 속에서 좀 우리 학교 학생들과 조금 이제 앞으로의 교류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만약에 평양 여행을 간다면 조금 하나라도 더 통일과 평화를 향한 그런 교류를 한번 열어 나가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내지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일단 갈 수 있는 판문점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요. 이제 솔직히 지금 북한 분들은 이제 뭐 한국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만 보고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렇게 음성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듣고 그래서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결혼 같은 걸 하면은 우리 좋아요.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야 우리 술자리 이렇게 한다. 우리 술을 반문화 뭐 이렇게 다 논다. 니네는 어떻게 노냐라고 네. 하면은 그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쭈뼛쭈뼛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이 결혼한 자체가. 그래도 싸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은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것도 있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맞아요. 경우는 거의 예. 없어요. 싸워도 서로 얘기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카나 그렇죠. 새끼래 이카나 새끼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멘트는 그럼 당황하겠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예. 이 에미나이래 이렇게 바로 받아쳐 주세요. 어떡해요? 에미나이래 이렇게. 에미나이들로 네. 받아쳐야 되는군요. 그러면 예. 이제 그쪽에서 너무 재밌네요. 되게 당황할 거예요. 그쪽에서는 또 좀 인터넷 신조어 쓰면 또 못 알아듣고 그러겠네요. 서로 알려줘야겠네요. 모르죠. 네네. 알려줘야겠네요. 돈마탱 이런 거 알려줘야겠네요. 욕인 줄 알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욕이에요. 그리고 그럼 다른 거 해야 뭐 돼요. 핵사이다 이런 거 그죠, 날리면 그죠. 안 돼요. 왜냐면 핵사이다 이런 네, 거. 북한은 핵 갖고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북한 친구들 되게 민감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어쨌든 그런 약간 이 문화의 교류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우리 지원 씨는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정이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DMZ로 들어가셔서 또 DMZ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시작입니까?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서 그쵸. 예. 일단
일단 통일의 문이라 해서 통일대교가 있어요. 통일대교. 거기를 일단 처음 통과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9시 관광이어가지고 8시 반까지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신원조회도 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엔사 버스로 이제 갈아타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관광이 시작이 되는데 네. 대성동마을을 지나요.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짜 가나보다 이제 주위에서도 실감이 안 났던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거기 앞에 군인들이 서서 그쵸. 그 떨리겠다. 신분증 어떡해. 내고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 그 안쪽은 사실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시골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냥 시골 같이 이렇게 넓은 농촌 네네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현희님도 갔다 오셨어요? 저도 다녀오긴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촬영 때문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별 다른 걸 못 맞아요. 느끼는데 그냥 시골이에요. 묘한 긴장감이 이제 들기가 시작하죠. 와 예. 진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걱정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깐 나 여기서 좀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잘못하셨어요. 아니 근데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네. 그 판문점에 이제 그 가보잖아 기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북한 쪽에 있는 군인들도 보나요? 근데 방송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박 2일 이런 데 갔을 때는 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냥 민간인 갔을 때는 안 나와요. 아, 진짜요? 서로 간에 좀 관광할 때는 서로 나오지 잘 안 나온다고 듣긴 들었어요. 아 지켜주는구나 서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만 보일 뿐이지 뭐 네네. 이렇게 직접 가서 말을 건다고 그럼 잡혀가요 진짜로. 아니 예. 저는 너무 예. 궁금한 게 약간 뭔가 북한 쪽에서 딱 이게 이 남쪽에 있는 그 관광객들 보면 여기 뭐 어디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이럴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저희 갑니다. 아, 네, 그죠. 예. 아우지 가죠. 군사 교육대 갑니다. 예. 아우지라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민통선을 통과한 그쵸? 그 뒤에 코스가 뭡니까? 이제 여기부터 예. 이제 친구들이 와 진짜 왔구나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자유의 집에 도착을 해요. 네. 자유의 집. 집이 이제 남쪽에 판문점에 있는 건물이 자유의 집이랑 평화의 집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네. 동쪽 건물이 통일각, 이제 통일각 있죠. 판문각 이렇게 판문각.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자유집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네. 거기예요. 그 북한이랑 미국이랑 정상이 작년 6월 30일에 만났던데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예. 이제는 그게 뭐- 거기예요.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어요. 2018년에 만났으니까 그러네요. 작년 재작년에 되네요 이제는. 네, 근데 그거는 작년에 있었죠. 아, 네네네. 그렇구나, 그건 네네. 그 북한 미국 정상 아 만나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있었고. 세계 정상들이 그쵸? 만났잖아요. 와 네. 그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진짜 와 두근두근 떨리는데 이제 거기서 계단을 자유집 안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긴장되겠다. 딱 그 판문점 한 떠오르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딱 펼쳐지면서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거고 여기가 거기구나 어머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분단된 지 약 70년이 흘렀잖아요. 또 이제 뭐 전쟁 같은 것도 이제 막 겪었던 그런 것도 있고 막 좀 아픔 우리 이제 한반도가 많이 아프긴 하잖아요. 이제 아픈 그런 역사적인 것도 그쵸. 있는데 우리 또 맞아요.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학생들이 또 평화의 상징인 곳에 가서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인상적인데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이제 북쪽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약간 느끼는 감정이 되게 어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원래 엄청 자르거든요. 네. 엄청 놀림 받아요. 네. 진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 한 뼘 차이잖아요. 네. 진짜 네네. 군사 분계선이 이만해요. 직접 보시면. 근데 와 진짜. 이 군사 분계선 돌덩이로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 저 북한에는 우리 같은 하나의 민족이 그래도 통일을 해나갈 상대방인데 네네. 저기는 사실 뭐 한국이랑 미국 빼고는 자유롭게 드나들잖아요. 관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5초면 가거든요. 거기를 그 선을 5초면 넘는데 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진짜 사실 뉴스로 보거나 뭐 책으로 공부를 할 때보다 너무 많이 느껴져서 진짜 눈물을 겨우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그 감동 어린 눈물이라고 표현해도 그쵸, 되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신 맞아요. 바로 그곳을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빨리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넘어가면 잡혀가지고. 아니 이제 그 말, 예, 예. 북한에 기억나네. 북쪽에서 이제 그랬잖아요. 한번 넘어갔다 오자고 네네. 약간 제안을 했잖아요. 전 저봉 넘어갔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살짝 예. 발만 이제 살짝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예. 예. 난 그때 뭐 당장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네. 거렸어요. 예.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주변 그 다른 학생들, 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서? 지원 씨는 뭐 감동받아서 네, 눈물을 맞아요. 흘릴 뻔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가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사진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해서 사진 찍어서 막 카톡 프로필 사진 올리고 자랑하고 이런 친구들 네. 많이 봤고요. 아 일단 그게 선행이 되고, 그쵸? 그것도 해야 되고. 자랑해야죠. 여기 자랑해야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 아니야. 야 이거 좋아요. 약간 뭐 한 200개짜리야. 약간 뭐 이러면서 올리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전 국문과거든요. 국문과 새내기를 꼬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판문점 기행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도라전망대에 갔거든요. 네. 그게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전망대. 네, 전망대 가면 사실 그 북한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보이는데 네. 네네. 그 친구는 갔다 와서 이제 자기가 혼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나 봤더니 나랑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난 되게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린 그냥 하나의 그냥 같은 그냥 사람들이었구나. 북한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년 만에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가서 보고 그쵸? 느꼈더니 오히려 그 감정이 이제 네. 솟아 올라오는 그쵸.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반응들이 좀 사실 있었어요. 신기한 게 그 안에 들어가면 지하철역도 있고요. 네. 도라산역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도라산역도 다녔어요. 도라산역도 있고. 맞아요. 저는 예.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을 먹었어요. 뭐가요? 북한 사람들이 머리 뿔났다라는 저 보고 되게 뿔 안 났네요. 이래가지고 너무 어. 놀랐어요. 그게. 아 북에 있는 분들은 머리에 뿔이 났다. 네. 옛날 실제로 그랬잖아요. 방금. 그렇게 네네. 교육을 받았어요. 와.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와 그래가지고 저 뿔이 없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 저도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원 네. 씨는 그러면 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감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판문점에 가면은 제일 느끼는 게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되게 대학생들 토론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뭐 경제적으로 또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를 아니면, 거의 그런 얘기도 대부분 많이 하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것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네. 가면 느끼는 감정은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순수한 감정이 바로 든다는 거? 그게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 민족이라는 게 역사랑 언어랑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70년이 넘게 떨어져 있어서 물론 다른 점이 생겼고 어떤 체제나 그 안에 시스템이 다른 점이 생겼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극복할 만한 공통점이 우리에겐 더 사실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곳에 가면 그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좀 하나의 민족이라서 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 판문점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른 곳들 또 남북의 어떤 통일과 남북 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판문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자주 보잖아요. 네네. 시사론 같은 거. 그러면 거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통일되면 뭐 경제 성장이 몇 월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네. 솔직히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조금 좀 잘 이야기만 해줘도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계속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양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수한 그 통일에만의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탈북민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이제 그 같은 그래요? 생각이에요. 맞아요. 진짜. 근데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무조건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한 되게,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순수한 부분이죠. 면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모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언론 매체나 이 매스미디어에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 뭐 경제관념,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 많은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렇게 대학생의 그 직접 다녀온 이런 순수한 이야기들, 맞아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맞아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때요? 주변 친구분들도 지원 씨처럼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약간 SNS 뭐 이런 거 맞아요. 올리려고 했던 시작이 그거였지만 그래도 갔다 와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 국문과 새내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제가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약간 이렇게, 그 순수함의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함의 그 막 좋은 거. 그쵸. 정말 때묻지 않은 거. 맞아요. 저도 가보고 싶다. 아니 근데 또 다른 이거 약간 좀 다른 가게 얘기인데 네. 뭐 군인들 보고 나서 약간 겁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 총 쏠까 여학생들은 나한테 군인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분들은 따로 뽑은 분들이거든요. 키 큰 분들. 우리죠. 양쪽 다. 양쪽 맞아요. 양쪽. 가면은
그 북한 군인은 못 보고요. 아, 네, 못 못 봤어요?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비무장이랄까요? 아. 무장을 내려놓은 상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유엔군을 주로 보게 되는데 네. 여자친구들은 사실 별로 오히려 안 무서워했고 남자친구가 한 명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아, 남자 다 학생이. 달래줬던 기억이 있네요. 아, 어. 진짜 뭐야 네. 쩔보네. 그 친구를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 그 친구 예. 아 모르겠어요 그 친구. 아니 그 친구도 그 나라 지키러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웠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 그래 그렇죠. 내가 그렇죠. 있어야 될 곳이 저기인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이거 듣지 말라고 예. 해야겠다. 가장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 어때요?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네. 또 한번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때요? 판문점에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 음. 판문점 다음에- 너머를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싶습니다. 육로로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아, 평양냉면 네. 먹는 너무 날이 좋아요. 와야죠. 네. 네. 그럼 나중에 남북 교류가 이렇게 더욱더 활발해지면은 네. 평양냉면을 먹고 싶고 또 어디를 좀 가보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개성만두. 예. 먹는 걸 추천해 주시는데 아, 다 먹는 걸로. 무조건 먹어야 돼요. 어. 저는 무조건 네. 먹어야 돼요. 여행은 무조건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돈 쓰는 맛에 가는 거죠. 전 대학교 가보고 싶어요. 아.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 김일성 대학교. 네 가보고 싶어요. 어. 서울대학교랑 뭐 김일성 대학교랑 교류하고 이런 단체도 벌써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통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아요. 가서 학식. 좋은데요. 아니, 학생식당. 아니 예. 아마 우리 여기 대학생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놀랄 거예요. 여긴 이런 데도 있나?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체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했던 체험을 직접 가서 스스로 해보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송희 씨가 봤을 때 북쪽 대학생들하고 남쪽 대학생들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 보세요? 차이가 있죠. 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 대학생분들은 조금 좀 자유분방하면서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로가 확실하잖아요. 아. 근데 북한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로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국가에서 다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정해주죠. 다 정해주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일단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이제 뭐 MT라던가 뭐 OT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술도 마시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라든가 노래를 딱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재미도 되게 쏠쏠해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것도 또 새로운 문화의 체험이에요.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그동안 오늘 지훈 씨 나오면서 뭐랄까요? 그동안 북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또 그동안은 항상 그 노출되어 왔던 그런 단어들과 이런 거를 듣지 않고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순수. 그쪽의 순수한 입장에서 바라본 판문점을 방문한 그 느낌을 들어보니까 이 북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늘 또 이제 한 단어가 또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요? 순수라는 단어는 이런 데다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너무. 맞습니다. 자, 지금은 비록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좀 제한이 되고 있죠. 맞아요. 꼭 다시 관광이 열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셔서 남북 관계에 대한 의미도 좀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판문점 기행을 기획하고 또 북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민대학교 학생 양지원 씨와 함께한 한뼘 초대석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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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이제 그 평양 갔던 후기도 이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곧 또 뵐게요. 곧 또 뵐게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한뼘 뉴스 황현입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가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계절학기 수강 신청 전쟁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송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송희 기자. 네,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 신청 현장에 나와 있는 한성희 기자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평소에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놓을 것이지 왜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는 수강 신청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아, 그건 뭐 송희 씨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바빠서 계절학기로 학점을 나눠서 듣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이른바 광클이라고 해서 이 미친 듯이 클릭을 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수업에 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학교 안에서 수업 듣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그럼 뭐 계절학기 학교에서 듣지 뭐 어디서 들어요 그러면? 거저 독일 정도는 가서 계절학기를 들어야지. 계절학기 좀 듣는구나 하죠. 네, 또 시작됐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또 시작됐죠. 자, 북한은 해외에 나가 있던 노동자들도 다 불러들이는 판에 무슨 계절학기를 독일에서 들어요? 말같이 떠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남한 대학생도 계절학기는 독일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정말. 네, 더 큰 허풍 떨기 전에 얼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 한편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두를 신을 때 너는 축구화를 신고 내가 고데기 할 때 너는 왁스 발랐지 내가 미술학원 갈 때 너는 태권도를 갖고 내가 말다툼 할 때 너는 주먹질했지 우린 달라 너무 달라 포크와 숟가락 같은 디프런트 벌스 하지만 닮아 점점 닮아 포크 숟가락 같은 시밀러리 people 우리가 같아지려 해 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구수한 사투리 허무한 개그 그건 너인데 우리가 같아지나 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귀여운 애교 엉뚱한 행동 그건 나인데 같아지나 봐 창원에서 서울까지 4시간 내가 고백할 때 걸린 시간 4시간 이제 네 시간은 바로 내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데이트 음식은 관광시장 육회 먹고 홍대 가서 곱창 육회 먹고 육회에서 헝헝을 겁하며 헝헝헝헝 우린 달라 너무 달라 신발과 인라인 같은 디프런트 펄스 하지만 닮아 점점 닮아 힐리스 같은 시밀러리 people 우리가 같아지려 해 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새까만 피부 동그란 안경 그건 너인데 우리가 같아지나 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새하얀 피부 뽀글한 머리 그건 나인데 같아지나 봐 자, 욱군이의 같아지나봐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황현희 한뼘 뉴스는요. 오늘도 역시 놀랍고 재밌는 주제죠. 북한은 계절학기를 독일에서 듣는다? 라는 네. 주제인데 이게 아까 저희가 그냥 꽁투하면서 느낀 거지만 맞아요.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살짝 놀랐어요. 근데 네. 최근에 또 나온 뉴스를 보고 또 안 사실이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도이칠란드 어문학과 교수 2명과 독일학 거죠. 네네네. 예. 학생 12명이 지난 또 4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방문했다고. 독일의 수도를요? 사실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네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계절학기를 들으러 간 거 아니고 뭐 여행 겸 뭐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예.
베를린 자유대 초청으로 방문해서 또 베를린 자유대 또 계절 학기 프로그램을 들을 계획이라고. 아, 또 그래요? 네, 이들은 또 특히 이제 주로 독일어 관련 수업을 수강할 계획이지만 네. 또 독일 문화, 역사 관련 강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이 가서 네네. 교육을 받고 온 건데 이거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네. 그 다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란봉 악단이 지금 그 창설됐잖아요. 네. 거기서 바이올린을 치는 친구들도 이제 그 독일에 유학을 다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 당국에서는 아, 그래요? 네, 인재들한테는 무한정 이런 걸 베풉니다. 아, 유학도 무한대로 해주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는군요. 그 한 60%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대주고 40% 정도는 이제 사비로 가야 되는데. 아, 사비. 네네. 아, 40%는 뭐 이게 사비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가서 이제 뭐 그 대학 그 친구들한테 뭐 독일 친구들한테 이런 거 이제 자연스러운 거 이제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의 효과가 있을. 네네. 그런 선전의 내용들이다. 효과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배워오고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봐도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문화가 이래도 네네. 우리 유학도 다 보내고 이렇게 한다 네네. 이런 효과도 좀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제가 있을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은 체제에서 그거를 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체육 분야를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이제 뽑아서 거기서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외국에 이제 내보내요. 그래서 가서 축구를 배워오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북한의 좀 인재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심양면으로 조금 좀 베푸는 그런 장면도 가끔 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면은 그 앞으로의 미래는 좀 따는 당상이라고 봐도 돼합니까? 그냥 일단 이제 그 예. 김일성 종합대학 대문 문거리를 열었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그 담보할 수 있는 거죠. 네. 담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 좋은 직장 가고 학벌 사회는 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에서도 어느 대학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아직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그 북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북쪽은 더 해요. 네. 그래 더합니까? 네, 뭐 김대, 김책대 이렇게 있는데 그 그 김책대를 나온 친구들은 이제 가학 그 분야에서 진짜 짝 먹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나온 친구들은 이제 단간부로서 양성을 시킵니다. 하나의 북한 체제를 이제 그 높은 그 이제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당일꾼으로 쓰는 거죠. 뭐 S대, 뭐 Y대, 막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리카대학이라고 있는데 네. 이 리카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별로 이제 농업 과학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이제 발달된 대학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분야도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이 대학교가 이게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긴 하는데 네네. 북쪽은 아직 그게 더 심하다고 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저희가. 무조건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왜냐하면 심하다.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뭐 S대를 나왔던 뭐 Y대를 나왔던 지간에 그 나왔던 그 과와 너무 상관없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근데 북한은 그 분야를 졸업했으면 그 분야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라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이 그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분야에 맞게끔 무조건 이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계절학기도 듣고 뭐 해외 네네. 나가서도 듣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이제 공통된 그런 그 막 학구 열구라든가 이제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든가 약간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유학가 있는 그 친구들이 네. 남북 대화의 미래를 이제 열 수 있는 열쇠죠. 그런 대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얹고 가야 되는 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좀 힘내라고 남북의 대학생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그 남북의 대학생들이 이제 만나서 뭐 MT 같은 것도 가고 네. 너네 대학은 이렇는데 우리 대학도 이렇다라는 그런 교류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학교 이제 학점 교류제도 이제 그렇죠.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좀 다양하게 이제 그 이런 수업 문화도 이제 뭐 교환처럼 이제 뭐 여기 뭐 한국에 와서도 들어보고 또 북한에 가서는 이런 그 문화 그런 교육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리고 약간 서로의 그 교류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북 간의 대학생들 모든 분들이 이제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시죠. 자,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끝곡 페터톤스의 캠퍼스 커플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웃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캠퍼스 커플 싱그러운 꽃바람 불어라 따뜻한 봄볕 아래 캠퍼스 커플 두근두근 두 뺨을 밝혀라 영원히 노래하라 캠퍼스 커플 마음껏 소리 높여 웃어라 설레는 손을 잡고 바람 불며 팔짱을 꼭 끼고 경쾌한 그만의 스텝을 밟고 저 멀리 사라져라 캠퍼스 커플 무너져라 하나도 신기루처럼 근처에 오지 마라 캠퍼스 커플 비 나와라 먹구름 소나기 비다가 쓰러져라 캠퍼스 커플 쓰러져라 조금 더 아프게 장렬히 공중분해 캠퍼스 커플 마음껏 소리 높여 싸워라 눈물은 강이 되고 불타는 맘은 잿더미 되고 쓰라린 속에 잠 못 이루고 시리도록 달콤한 위청일 듯 아찔한 다시 로맨스의 계절 찬란한 이 거리 가득 봄바람 사랑이여 피어나라 그대 붉은 볼 위에 나의 수줍은 숨결이 닿을 때 그대로 눈을 감아요 우리 날아오를 테니 설레는 손을 잡고